금융권 공공기관장과 주요 금융지주 회사 회장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됐습니다. 지난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9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개발사업 디폴트 여파로 주요 출자사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부채 허덕이는 지방 공기업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18일 코스피 지수가 유럽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사태로 촉발된 뱅크런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8.32포인트 하락한 1968.1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70선을 밑돈 것은 지난달 2월 12일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유로존이 유럽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합의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로존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키프로스 내에 있는 모든 예금 계좌에 일회성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온 직후 키프로스 현지에서는 뱅크런 사태가 이어졌고 뱅크런이 스페인을 비롯한 유로존 다른 재정기 국가들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개인은 이날 2,046억 원, 기관이 1,578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650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53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의료, 정밀, 증권, 은행, 운수, 창고, 의약품, 건설, 종이, 목재, 철강, 금속 등이 내렸고 전기, 가스, 음식료 등만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2.36% 떨어진 144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롯데쇼핑, LG디스플레이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 삼성화재, 우리금융, 삼성물산, KTNG, S오일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이 3,600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3,700원 넘게 팔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날 외국인의 이날 매도는 유럽 지중해 도시국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신청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글로벌 투자자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시적으로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한치원 대우증권연구원은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한 것을 볼 때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신청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주 삼성전자가 발표한 갤럭시 S4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애플을 공매도하던 외국인이 롱숏 포지션을 변경했다는 것인데요. 곽백만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외국인의 순매도는 대부분 IT 업종에 집중됐고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크다면서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발표한 후 되레 삼성전자의 주가는 내려가고 애플의 주가는 올라간 것을 볼 때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보다 작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치원 연구원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환율 변동 수준을 볼 때 키프로스의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권 공공기관장과 주요 금융지주 회사 회장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됐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교체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신 내정자는 자녀 임기가 있어도 필요하면 교체를 건의하겠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교체 필요성이 있다면 교체를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대통령의 새 정부와 국정 철학과 전문성 등 두 가지를 보고
임기 중인 기관장의 교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교체 여부가 거론되는 인사로는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입니다.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이 9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 불황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내수 설비 투자 등 민간 경제 활동이 총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자금 잉여는 86조 5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은 것입니다. 기업들도 돈을 안 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기업의 자금 부족 규모는 59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 76조 9천억 원보다 개선됐습니다. 같은 기간 자금 조달은 151조 3천억 원에서 127조 9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설비 투자를 줄여 여유 자금을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용산 개발 사업의 디폴트의 여파로 주요 출자사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 재산보전 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상 절차를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서면 심사를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주식시장에서도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부 감사법인인 대성회계법인은 이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을 의견 거절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 의견 거절이 주권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채 허덕이는 지방 공기업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공사채를 발행해 택지 개발에 나선 것이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부족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예타결제원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개 지방공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발행한 지방공사채는 총 10조 1,800억 원으로 전년 5조 5,500억 원 대비 83.4% 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들의 공사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 발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가장 컸던 지방공기업이 서울특별시의 SH공사로 3조 9,98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뒤는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 피해자들은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통삼타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 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는 피해구제책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의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통신사는 결제사의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통사 접수 2주 이내로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월말 청구서를 발급할 때까지를 피해 구제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최근 5년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7년 12월 474조 940억 원에서 올해 1월 656조 2,4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74%나 급증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인 27.5%를 2.7배나 웃돌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2007년 12월 16조 130억 원에서 올해 1월 37조 1,670억 원으로 132%나 급증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들의 발표가 완료되면서 현재 시장은 1분기 기업 실적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제신문 고병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쇼크 수준이었는데 이번 1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금융투자업계 전망을 보면 업계에서는 이번 1, 4분기에도 지난해 4, 4분기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에도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 경기 회복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한 당초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회복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최근 이런 기대가 다소 꺾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느린 데다가 엔화 약세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타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봤을 때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1, 4분기에도 실적 상향이 예상되는 종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방향성도 상당히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간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해운업이나 또 태양광 산업, 또 건설업은 이번 분기에 회복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이들 업종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해운이나 건설, 태양광 관련 업종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뒤따른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아직까지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TX 페노션,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주요 해운업체들이 올해 서서히 회복세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1, 4분기에도 급격한 반등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 상태가 유지될 것 같고요. 다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종은 국내 부동산 침체와 해외 수주 감소 등으로 인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나 떨어져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 업종 중에서 이제 태양광 업계만 조금씩 볕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의 태양광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관련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들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난 4, 4분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4, 4분기의 경우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실적 하향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삼성전자는 불황이 아랑곳하지 않고 상당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4, 4분기 삼성전자는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1, 4분기의 경우 계절적으로 IT 업계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난 4, 4분기보다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6% 정도 늘어난 8조 2,500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 4, 4분기에 이어서 또한 다시 한번 9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들은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보고 있습니까? 일단 올해 들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실적을 봐야 이제 주가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되면 이에 따라 주가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계 전문가들은 이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 최근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상위권의 종목들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나 2위 파라다이스 그리고 CJ 홈쇼핑 등과 같은 실적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최근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증권부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쌍방울이 210수 내이용 편물 원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술한 원사의 굵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가늘고 섬세합니다. 이전에는 200수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쌍방울은 협력업체인 쌍형 방적과 5년간 공동 연구 끝에 목화솜 1g에서 356m의 실을 균일한 굵기로 뽑아내 210수 원단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210수 내에는 착용감이 뛰어날 뿐 아니라 흡수성과 통기성 등 기능성도 뛰어납니다. SK텔레콤이 이달 말부터 지금보다 최대 4배 빠른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서울역에 최대 1.3기가 bps 속도를 내는 기가 와이파이망을 처음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국 터미널, 주요 빌딩 등 데이터 트래픽 밀집 지역으로 기가 와이파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금 금리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산업은행이 다이렉트 예금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수시 입출금식 온라인 예금 상품인 다이렉트 하이어 카운트의 금리를 3.05%에서 2.50%로 대폭 낮췄습니다. 하이 정기 예금 금리도 기존 3.65%에서 3.40%로 인하했습니다. 인하된 금리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신한카드가 카드 부가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처럼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상품인 큐브를 출시했습니다. 대형 할인점 등 생활 친화 서비스 9개 가운데 최대 5개에서 기본 5% 할인을 받고 추가 요금을 내면 영화 등 최대 2개 항목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에 따라 할인 혜택이 있는 모든 서비스를 수시로 받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월 18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